안녕하세요. 월설부드 디렉터 강주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평소에 좀 관심 있고 좀 좋아하는 시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계를 좀 관심 갖고 예전에도 좋아했지만 최근에 더 관심이 생겨서 사기도 하고 관련된 용품도 좀 책이나 용품 같은 것도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시계 전문가나 시계 유튜버 분들처럼 무브먼트나 시계 브랜드마의 역사들 이런 것들 전문 지식을 알지는 못하고 다만 그냥 저만의 좀 스토리 같은 것들을 제가 갖고 있는 각 시계별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고 좀 컬렉션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좀 시계를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학창시절에 다들 시계를 차고 다녔잖아요.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저는 스마트폰을 쓰진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때도 핸드폰으로 시계도 봤지만 시계를 많이 차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카시오나 이런 시계들을 샀던 걸로 지샥 같은 걸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군대 갈 때도 지샥 시계를 저는 찼었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들은 제가 군대 전역한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시계를 하나씩 사면서 모았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계라는 게 사실 시간을 보는 용도의 그런 물건이지만 요즘 시대에는 스마트워치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그리고 모든 기기들이나 디지털 기계나 자동차나 어디서든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계가 단순 시간을 보는 용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계의 브랜드들 그리고 모델, 디자인이나 브랜드별 헤리티지에 따라서 드러나는 이런 분위기나 그리고 감성 같은 게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단순히 직관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하나의 액세서리로서 좀 멋을 낼 수 있는 남자의 액세서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격이 이제 저렴한 것부터 조금 고가의 시계들까지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각각의 좀 TPO에 맞게 활용을 하는 것 같고요. 운동을 할 때는 애플워치를 주로 착용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결혼식장을 간다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또 차는 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아웃도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촬영 현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무슨 팝업이나 이렇게 외부 행사에 나가서 좀 짐을 옮겨야 될 때거나 이럴 때 또 차는 조금 러프한 환경에서 차는 시계들도 있고요. 그래서 각 환경에 맞게 차는 그런 맛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계라는 게 정말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하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서 그만큼 또 재미가 있는 것 같고,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보니까 개개인의 컬렉션이 다 다양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컬렉션을 보는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예인분들이나 시계 유튜버분들의 개인적인 컬렉션들을 보면서 저런 것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좀 시계에 관심 갖고 좀 빠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갖고 있는 시계들 좀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순서들도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계 케이스가 이렇게 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외부에 가지고 나갈 때 들고 다니는 용도고, 좀 보관을 할 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면서도 가벼워서 들고 다닐 때 좋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 제가 시계를 여러 개 한 번에 들고 나갈 일이 없기는 한데요. 이거를 그 용도로 구매했다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이 5구짜리 시계 보관함이 다 차서 좀 시계 보관함을 하나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좀 가볍고 저렴하면서도 용도를 다르게 쓸 수 있는 걸 사려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리에서 구매했는데 한 3, 4만원대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시계 유튜버 분이 추천해 주셔서 구매를 했는데 많이 구매하시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는 19짜리고요. 제가 처음 구매한 시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계는 이제 카시오의 시계고요. 사실 카시오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본의 카시오 그리고 세이코, 그다음에 시티즌 같은 좀 유명한 시계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카시오 시계는 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 때도 많이 찾던 시계고요. 이 시계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16년도에 이제 구매를 했던 시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손석희 시계라고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님께서 차고 나오셔서 굉장히 좀 유명해졌던 시계인데, 지금도 가격 자체가 좀 저렴합니다. 5만원 언더인 걸로 알고 있고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좀 레트로하고요. 그리고 이런 좀 전자식 시계라고 해야 될까요? 시침분침이 없고 이런 숫자가 표시되는 그런 시계고요. 저는 그래서 이 레트로한 맛이 있어서 이 시계를 좀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계를 한참 안 차고 다니다가 이 시계를 차면서부터 좀 액세서리의 느낌도 좀 나고 정말 막 차는 시계로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스가 정말 많이 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 한 번 나지 않고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알람 기능 당연히 있고 이제 시침 분침이 없기 때문에 이 전체 화면에 이제 야광을 켜서 이제 어두운 이제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이제 또 가볍고 그리고 고장도 잘 안 나는 시계이기 때문에 저 말고도 사실 이거는 후기가 굉장히 많아서 많은 분들이 좀 착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용을 했을 때 이 케이스의 크기도 굉장히 좀 작은 편이라서 제가 손목이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닌데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이 레트로한 디자인 때문에 요즘 차 시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캐주얼한 옷차림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주말에 뭐 스웨셔츠 같은 걸 입고 착용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방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계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좀 이렇게 생활 방수 정도는 가능을 해서 이를 닦거나 뭐 세수를 하거나 할 때는 찰 때도 있었는데 샤워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빼고 하는 편이었고요. 이쪽 메탈 브레이슬릿을 쉽게 이제 결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메탈 브레이슬릿을 제거하고 가죽줄을 채워서 착용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시계는 애플워치 3인데요. 이 시계는 제가 2017년도에 선물로 받았던 그런 시계입니다. 비교적 제가 정말 최근까지도 찾던 시계인데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기계식 시계를 찾고 애플워치나 이런 갤럭시 워치 같은 전자시계 안 차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저처럼 이런 기계식 시계랑 애플워치들을 둘 다 차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할 때는 애플워치가 사실 편하긴 해서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애플워치를 차는 것 같고요. 주말이나 가끔 평일에 일하는 출근하는 날도 미팅이 있거나 할 때는 다른 시계를 차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6, 7년 이상 잘 착용을 했는데 최근 들어 제가 울트라로 이제 기변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시리즈가 이제 예전 모델이다 보니까 앱 호환 안 되는 것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제가 러닝을 좀 즐겨 하는데 나이키런 클럽이라는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그 러닝 앱도 연동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너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모델이 오래됐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리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통화할 때도 버벅거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기스나 오염 같은 게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20대 중반부터 정말 추억을 많이 쌓은 애플워치인데 이 제품은 이제 보관함에 잠시 보관을 해두고 있고 처음 샀을 때는 이게 핸드폰이랑 연동되니까 정말 편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좀 편하게 느끼고 있어서 여전히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애플워치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2020년도에 구매한 G샥 모델인데요. 지금 제가 구매한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DW 이제 5600이라고 되어 있고 이 모델 자체는 이제 G샥이 워낙 좀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카시오에서 만든 이 G샥이라는 브랜드는 워낙 좀 실용적이고 그리고 내구성이 좋고 터프니스라는 그런 좀 그 느낌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제품이 조금 저는 보자마자 구매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2020년도가 디스스 네버넷의 브랜드 10주년이었습니다. 그 1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콜라보 모델인데요. 가장 G샥의 좀 시그니처 모델로 좀 그 디스스 네버넷만의 좀 역동적이고 좀 그 브랜드의 무드가 잘 느껴지도록 디자인이 돼서 저는 보자마자 바로 이제 구매를 했고요. 딱 이렇게 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케이스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이 또 아닙니다. 좀 이런 퍼프한 캐주얼 스포츠 워치이지만 크지 않은 시계여가지고 저는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지금은 사실 현행에는 없는데 중고나 매물로 구매하실 수 있다면 좋은 것 같고 이 이후로도 디스스 네버넷이랑 G샥이 2번의 콜라보를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3번의 콜라보를 진행했는데 이 제품이 첫 번째 협업이고 저는 10주년 기념해서 나온 모델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제가 최근에 산 시계들이 지금 여기 이제 원목 시계 보관함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구매한 이 해밀턴의 카키필드인데요. 카키필드 36mm의 케이스고 이제 핸드 와인딩하는 메카니컬 수동 와인딩하는 모델입니다. 시계가 이제 건전지를 넣어서 돌아가는 쿼츠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오토매틱이 있는데요. 오토매틱 중에서도
이렇게 기계식 시계들 중에 착용하고 있으면 무브먼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다시 시침분침이 움직이는 시계들이 있고, 이 제품은 수동으로 이제 돌려줘야 밥을 준다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내부에 있는 무브먼트, 즉 태엽을 감아줘서 시계를 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파워 리저브가 80시간대여서 굉장히 좀 긴 편이고요. 금요일날 풀로 이제 감아 놓으면은 주말 동안 안 차도 월요일날 다시 차고 갈 수 있는, 물론 또 다시 월요일날 돌려야겠지만 좀 그런 좀 클래식한 좀 그런 맛이 있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밀턴의 좀 대표 모델이라고 하면 이런 카키필드나 아니면 머피, 그리고 해밀턴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영화 산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영화에 나왔던 시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머피라는 것도 인터스텔라를 이제 촬영하면서 그 인터스텔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밀리터리 DNA가 느껴지실 텐데, 실제로 이제 군용 시계를 복각해서 만든 시계입니다. 원래 이제 해밀턴이라는 시계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이제 지금은 스위스로 다 넘어가서 거의 스위스 시계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스위스 메이드라는 좀 퀄리티적인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좀 밀리터리 DNA가 있어서, 그리고 나토 스트랩은 제가 이 제품만 갖고 있는데 그런 좀 제 컬렉션 내에 좀 차별성이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은 이렇게 블랙 다이얼로 되어 있는데, 블랙 다이얼로 들어간 점도 저는 활용도가 높아서 또 구매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다음 시계는 이제 제가 평소에 좀 많이 차는 시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티소의 PRX 오토매틱 35mm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유튜브에서 소개도 한번 해드렸는데요. 시계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시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모르시기 어려운 정말 좀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실패하기 좀 어려운 모델이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이 티소라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 좀 큰 이제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향후 AS나 이런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이 처음 출시된 게 한 3, 4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PRX 모델이 티스에서 원래 이제 나왔던 70년대 모델을 복각해서 만든 모델이고, 그리고 이제 출시 당시에 너무 인기가 많아서 지금은 다양한 더 내부의 케이스 컬러와 사이즈도 원래 35mm랑 더 큰 40mm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아예 여성용 작은 사이즈도 나와서 총 3가지 사이즈 그리고 다양한 그 컬러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아이스블루 컬러가 가장 좀 인기 있는 컬러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다른 브랜드에서 잘 없는 컬러이기도 하고, 작년부터 이런 좀 아이스블루 컬러의 톤이 크게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용했을 때는 지금 이런 느낌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35mm의 크기여서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착용했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게 잘 착용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슬릿과 여기 보이는 이런 케이스가 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제랄드 젠타라는 시계 분야에서 엄청 좀 영향력이 있고 역사적인 디자이너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디자인한 이런 시계들이 대부분 이렇게 일체형 브레이슬릿과 케이스가 일체형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젠타 디자인이라고 많이 하는데, 젠타 디자인 중에 가장 좀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을 만한 디자인이 이 PRX인 것 같고요. 그리고 컬러 자체가 아이스블루여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고, 이 컬러 악센트가 확실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저는 여름에는 정말 많이 찾는데, 여름뿐만 아니라 사실 뭐 가을 겨울에도 컬러 포인트를 줄 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시스루백 케이스라고 해서 이제 안에 있는 무브먼트가 다 보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좀 고가의 시계에서 많이 적용하는 디테일인데, 사실 이렇게 1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에서 이런 시스루백 케이스를 하는 경우가 좀 많진 않아서 이런 부분도 좀 메리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스카이블루의 컬러의 이런 다이얼이 더욱 좀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거는, 안쪽에 보시면 자잘한 정사각형 모양의 패턴이 있는데 이게 썰레이 다이얼이라고 해서 햇빛에 비치는 각도에 따라 좀 이런 다이얼 컬러가 다르게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뭔가 좀 주얼리 같은 느낌? 고급스럽고 그런 부분이 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가 제가 최근 며칠간 안 찼기 때문에 멈춰 있었는데 다시 이제 초침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오토매틱 시계의 좀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렇게 젠타 디자인의 가볍고 컴팩트한 그런 시계를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이 PRX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동일하게 올해 구매한 세이코의 SBTH007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저희 브랜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원래 이 제품을 구매를 하면 기본 브레이슬릿은
이렇게 스틸로 되어 있는 게 오는데 그 스틸이 이 제품의 유일한 좀 단점입니다. 깡통 브레이슬릿, 깡통 구슬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구슬을 바로 교체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엘리게이터 엠보가 찍혀있는 스트랩을 교체를 하게 됐고요. 이 제품은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들과 다르게 커츠 모델이어서 이렇게 초침 자체가 끊어진 형태로 움직이고요. 세이코의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퀄리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만듦새부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우수하다고 좀 느껴지고,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평소에 워낙 좀 캐주얼한 옷들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스포츠워치나 캐주얼한 복장에 잘 어울리는 시계들을 주로 착용을 하다가 굳이 따지자면 좀 드레스워치 같은 포지션이 하나가 좀 필요해서, 예를 들면 오늘같이 좀 캐주얼한 셔츠를 입었더라도 이렇게 시계를 좀 차분하고 좀 클래식한 느낌의 드레스워치를 찼을 때는 그만의 또 분위기를 좀 내줄 수 있고 조금 더 분위기를 좀 업시켜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계 자체가 사실 드레스워치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스트랩을 좀 바꿔주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원래 좀 갖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랜드 세이코 제품이었는데, 그랜드 세이코 제품 자체가 워낙 고가고 4,500만 원 이상 했기 때문에 좀 대체제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SBTH 시리즈를 알게 됐고, 특히 안에 이 다이얼이 샴페인 다이얼이라고 하는데 화이트 컬러도 아니고 완전 베이지도 아니고 딱 이렇게 아이보리 톤의 고급스러운, 말 그대로 정말 샴페인 컬러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침이나 초침을 핸즈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날카롭고 정교하게 디자인된 칼침 핸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그랜드 세이코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칼침 핸즈인데, 그런 칼침 핸즈의 디테일도 고스란히 닮아 있는 점, 그리고 이제 옆에 라인을 보시면 요일과 그 다음에 날짜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요일이 한자로 변경을 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일본 시계의 캐릭터를 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착용을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되고요. 이 시계는 제가 실제 구매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셨어요. 어디 시계인지, 어떤 모델인지. 근데 정말 만족하는 제품 중에 하나고, 정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라 좀 미니멀한 그런 복장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 시계는 제가 갖고 있는 컬렉션 중에 가장 좀 고가 제품인데요, 제가 예물 시계로 이제 받은 롤렉스의 이제 익스플로러 1이라는 모델입니다. 이제 신형 모델이고요. 사실 이 롤렉스라는 브랜드를 많은 분들이 좀 열광하시고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잘 좀 모르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뭔가 좀 허영심, 부의 상징 이런 식으로 느끼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기술력과 좀 헤리티지 있는, 그리고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고 그러면서 조금씩 디벨롭 되는 이러한 좀 정신이, 그들의 철학이 좀 이게 판매적으로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니아분들은 딱 보셨을 때 이게 신형 모델인지 구형 모델인지 구구형 모델인지 모델 번호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보시고 아시겠지만, 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쫙 놓고 보면 사실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굉장히 헤리티지가 있고 인기가 있는 그런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 흔히 말해서 포르쉐도 그렇고요, 이런 디자인들을 보면 크게 변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대가 가도 과거 모델부터 현재 모델까지 다 가격대가 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수가 이렇게 36mm가 있고 좀 더 큰 40mm가 있는데, 좀 더 작은 케이스인 36mm가 더 인기가 좀 많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착용했을 때도 이제 36mm가 훨씬 더 좀 컴팩트하고 좀 깔끔한 맛이 좀 있는 것 같고요, 40mm는 뭔가 제가 봤을 때도 익스플로러는 이 사이즈가 제일 좀 적절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시계를 이제 받고 나서 착용을 한동안 좀 많이 했었는데요, 클래스백 착용감이나 체결감도 확실히 좀 우수하고요, 그리고 미세하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서 이 클라스프 내에서 이렇게 3mm 정도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디자인을 떠나서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훌륭한 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369에만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아이코닉한 좀 디자인이 좀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시계는 이제 빈티지 시계인데요, 제가 시계에 좀 관심을 갖고 난 이후에 이 빈티지 시계를 하나 좀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원래 이제 제가 까르띠에 산토스나 탱크 모델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 종류 찾아보다가 많이 아시겠지만 까르띠에 시계들이 빈티지도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좀 선택을 하지 못했고, 이 제품은 오메가의 70년대 빈티지인 드빌 모델입니다.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사각 케이스라는 점, 그리고
까르띠에 탱크처럼 좀 이렇게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였다는 점도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월사이 무브먼트 스트랩을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골드로 된, 물론 이게 실제 골드는 아니고 도금이지만 이런 골드 포인트가 들어간 것들이 예전에 많이 좀 부담스럽고 올드하다고 느껴졌는데, 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클래식하고, 그리고 좀 전체적인 룩에 악센트를 줄 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느껴진달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골드 케이스를 보고 나서 딱 이 제품을 결정하게 됐고, 중고 마켓을 계속 서치를 하다가 이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의 다이얼도 이렇게 썰레이 다이얼이 적용되어 있어서 햇빛 아래에서 이제 딱 자연광 아래에서 착용했을 때 정말 좀 멋진 시계고요. 그리고 12시랑 6시에만 로만 인덱스가 들어가 있는 점도 좀 독특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까르띠에 탱크가 워낙 좀 아이코닉하고 좀 많은 분들이 착용하고 있는 시계다 보니까 까르띠에 스타일로 나오는 시계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12시랑 6시에만 딱 로만 인덱스로 되어 있는 점도 좀 차별점이 확실히 느껴지고, 70년대 빈티지답게 이제 무브먼트도 수동으로 핸드 와인딩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제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 것도 뭔가 저는 좀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 구매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빈티지 모델들을 보시면 이 크라운 또는 용두라고 하는데, 옆에 이 핸즈를 돌릴 수 있는 이 버튼 같은 것들, 아니면 이 버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브랜드가 아닌 것들로 바뀌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 제 모델, 제 파츠, 제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는 애플워치 다음으로 좀 많이 찾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이얼 자체가, 케이스 자체가 워낙 좀 작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이렇게 좀 클래식한 느낌? 빈티지 시계일수록 이렇게 작은 시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좀 느낌이 딱 도드라지고요. 제가 갖고 있는 시계들 중에 가장 작지만 다이얼부터 케이스까지 다 이제 골드 도금으로 되어 있어서 딱 한눈에 이제 시선이 좀 가는, 그래서 스타일링적으로도 이런 포인트를 줄 때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밴드는 제가 따로 이제 오딤이라는 브랜드에서 제 도마뱀 가죽, 리자드 가죽으로 맞춰서 맞춤 제작을 한 그런 시계이고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시계들 중에 확실히 좀 다른 포지션이라서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스타일링적으로도 가장 좀 클래식하고 포멀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래서 셔츠 같은 걸 입을 때 착용하면 굉장히 좀 멋있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이 시계를 그냥 캐주얼한 옷에 매치했을 때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웨셔츠나 반팔 티셔츠 입고 착용해도 그 매력이 오히려 좀 도드라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시계들 중에 가장 최근에 구매한 이 빈티지 시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사실 시계들이 벌써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시계를 할 생각은 크게 없는데, 나중에 갖고 싶은 시계가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기출을 하고 싶으면 어떤 걸 하고 싶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제가 뭐 다이빙을 하거나 수영을 할 일이 많지는 않고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그 다이버워치라는 이 포지션 하나 갖고 싶어서 튜더의 블랙베이 58 아니면 독립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조금 작은 브랜드인데 마이크로 브랜드라고 많이 하는 발틱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아쿠아 스카프라는 모델도 굉장히 좀 심플한 디자인의 다이버 워치여서 저는 좀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종로 제가 투어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예거르쿨트루의 리베르소라는 모델도 갖고 싶은데, 그 모델 자체는 워낙 좀 고가이고 다양한 라인업이 있는데, 저는 이제 듀오 페이스라고 해서 앞뒷면을 다 쓸 수 있는 그 제품이 언젠간 찰 수 있으면 차보고 싶은 모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시계 컬렉션들과 그리고 향후 갖고 싶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계에 관련된 제가 갖고 있는 것들 몇 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먼저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인데, 전동 드릴 같은 그런 포지션입니다. 시계 같은 작은 부품들이나 이런 파츠들을 좀 수리하거나 아니면 해체하거나 결합할 때 쓰는 그런 드라이버, 전동 드라이버 같은 역할을 하고요. 지금 이 제품이 이렇게 케이스에 눌러서 뺄 수 있는 형태인데,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게 총 24개 형태로 굉장히 좀 다양한 옵션이 있고,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한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 24개의 타입의 이 드라이버
것들이 자석으로 이렇게 결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용감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선택을 하신 이후에 여기다 결착을 하시고 이 끝부분에 이 돌리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가운데 있으면 멈춰 있는 거고 이제 1단,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조절해서 누르면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사이즈나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시계를 직접 수리할 일이 많이 없겠지만 뭐 수리가 아니더라도 케이스를 열어본다거나 아니면 스트랩을 교체할 때 필요하다거나 그럴 때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시계 생활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전동 드라이버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제가 갖고 있는 스트랩들을 좀 놨는데요. 스트랩은 제가 애플워치 3를 구매했을 때 받았던 스트랩인데 지금도 러닝할 때 항상 착용하는 스트랩이고 이거는 제가 시계 컬렉션 소개할 때 놓쳤던 가장 최근에 이제 선물 받은 애플워치 울트라 2인데요. 그 2를 받았을 때 들어있었던 스트랩입니다. 루프 형태인데 이 루프 형태의 스트랩도 평소에 그냥 데일리로 많이 차긴 하지만 운동할 때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걸 많이 착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좀 많이 차는 애플워치 울트라 엘리게이터 엠보 모델을 스트랩을 적용을 해놨는데 이렇게 스틸 모델도 있고 실버 모델도 있고 이렇게 골드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워치 착용할 때도 조금 더 클래식한 맛을 낼 때는 이렇게 엘리게이터 스트랩 착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트랩들도 몇 개 보여드렸고 이 스트랩이 올라가 있는 이 나무 트레이가 보이실 텐데 설명에는 뭐 보석이나 시계나 뭐 주얼리 올려놓은 용도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올려놓은 용도로 또 구매를 했고 사실 저희 유튜브 콘텐츠 때 이런 작은 제품들 소개할 때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계를 좀 즐기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계를 즐길 때 사실 모든 시계들을 다 직접 구매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시계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시계들도 서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도 좀 유튜브도 많이 보지만 이렇게 아카이브 북도 최근에 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트로워치라는 책은 이전에 제가 최근에 구매한 취향탐구 콘텐츠에서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마이초이스라는 서촌에 있는 샵에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이제 레트로 시계들이 이미지와 함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롤렉스나 예거로플트루, 해밀턴 같은 브랜드들도 있고 제가 평소에 몰랐던 브랜드의 시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보는 그런 재미가 좀 있었고요. 이 아카이브북 안에 특정 시계나 브랜드에 대한 아카이브나 그런 헤리티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구나 다른 산업 디자인과 연결된 그런 디자인 포인트들도 나와 있어서 저는 사실 다 본 건 아니고 틈틈이 좀 열어본 그 정도인데 아카이브북으로서 굉장히 좀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시계나 이런 다이얼 쪽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밴드 같은 것들도 워치 스트랩, 즉 밴드도 정말 다양한 디자인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거 보는 맛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더 북 오브 롤렉스라는 롤렉스 아카이브 북인데요. 이제 아카이브 북은 제가 최근에 피디님이랑 그 피터캣이라는 새로 생긴 서촌의 편집샵을 이제 갔다가 거기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책을 보고 저도 관심 있게 보다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이 아카이브 북은 판매처가 굉장히 다양한데 국내 판매처 중에 10만원 이상으로 판매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6만원대 구매를 했고 교보문고나 아니면 알라딘 같은 곳에서 서치해보시면 좀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이 책이 좀 좋았던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자인 자체가 이 레드 커버가 돼 있어서 강렬했기 때문에 눈에 좀 끄는 인테리어용으로 솔직히 좀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예물 시계로 익스플로러 1을 받고 나서 롤렉스에 대한 관심도 좀 생겨서 좀 찾아보다가 이 북 안에 재밌는 얘기들이 많고 그리고 이게 비교적 신간으로 이제 리뉴얼된 책이어서 좀 비교적 새로운 모델, 신제품들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차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익스플로러에 대한 얘기도 있고 좀 그 롤렉스 대표 모델들을 하나하나씩 좀 집중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좀 고가 모델인데 데이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더 프레지던트 와치라고 해서 대통령들이 많이 찾던 시계로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여주고 심지어 대통령은 아니지만 마틴 루터 킹도 이 데이데이트를 착용을 했는데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이 데이데이트가 굉장히 좀 고가고 대부분 사치품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좀 신뢰와 신중함을 좀 나타내는 아이콘적인 시계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도 그 시계를 착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클래식한 시계인 뭐 데이트 저스트나 아니면 뭐 파일럿 워치인 GMT 마스터, 그리고 그 이제 다이버 워치 중에 하나인 가장 좀 유명한 서브마리너부터, 그리고 다이버 워치 중에서도 좀 고도의 이제 심해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서브마리너가 방수 기능이 300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드웰러라는 좀 이제 더 깊은 잠수를 위한 시계들은 1200m까지 이제 잠수가 가능한 시계로 나와 있고, 그리고 시드웰러 중에서도 딥시라는 또 더 고기능을 갖고 있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제 실제로 잠수정을 타고 정말 깊은 그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죠. 가장 깊은 해구까지 이제 내려갈 때 착용했던 시계로 또 유명한데,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롤렉스 시계의 브레이슬릿이나 무브먼트 같은 이런 파츠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롤렉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품도 많이 나오는 브랜드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위트 있게 꼬집는 그런 목차도 있어요. 그래서 더 페이크 롤렉스라고 해서 114페이지에 제가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 롤렉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 워낙 좀 페이크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라.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면은 가품을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온 단어는 이제 문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로 잘 설계된 페이크는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주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GMT 마스터라는 모델로 예시로 나와 있는데, 이 약간 돋보기 형태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사이클롭스 렌즈라고 하는데, 이 날짜를 크게 보여주는 렌즈예요. 그래서 이건 좀 옛날 가품인 것 같은데, 옛날 가품들은 이 사이클롭스 렌즈가 기능이 좀 제 기능을 못해서 이렇게 진품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 창이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보이는데, 이 가품은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찾아본 바로는 이런 것들도 요즘 가품으로는 다 속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재치 있게 나와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는, 롤렉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시계 컬렉션들과 그리고 이제 시계 관련된 뭐 용품들, 그리고 아카이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처럼 시계를 조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 시계 컬렉션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좀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라이프를 즐기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재밌는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뭐 시계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가볍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후에 또 시계 관련된 컨텐츠를 또 기획하게 되면은 다른 분들을 좀 모시고 다른 분들 시계 컬렉션을 좀 구경하는 그런 컨텐츠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사실 저희가 댓글로 저희 구독자분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는데, 구독자분께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재밌는 컨텐츠 아이디어 있으면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